자,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특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지난 몇 년간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삼성의 시대는 갔다. HBM 전쟁에서 패배했다. 라는 뼈아픈 지적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바로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 HBM4의 세계 최초 양산과 출하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닙니다. 지난 HBM3와 HBM3E 시장에서 경쟁사에게 내줬던 왕자를 되찾아오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이자 기술적 자존심을 건 승부수입니다. 도대체 HBM4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그리고 왜 이번 삼성의 발표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던진 이 승부수가 과연 AI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고 개척했던 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폭발적으로 열리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고객이 등장했고 그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HBM 시장에서 삼성은 한 발 늦었습니다. 그 사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며 치고 나갔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을 겁니다. 초격차라는 단어는 삼성의 상징과도 같았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에서 의구심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주가는 요동쳤고 기술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HBM3E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아예 다음 세대인 HBM4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점유율 싸움도 중요하지만 판이 바뀌는 다음 라운드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겠다. 바로 이런 전략이었죠. 그리고 2026년 2월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 HBM4 양산은 경쟁사보다 앞선 타이밍입니다. 단순히 빨리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제품이 가진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제조 방식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양산된 HBM4, 도대체 기술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려운 용어는 빼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건 속도와 용량의 혁명입니다. 이번 삼성의 HBM4는 최대 13GB/s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대역폭이 무려 2.7배나 넓어졌죠. 쉽게 말해 고속도로 차선을 확 늘려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막힘없이 쌩쌩 달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조 공정의 변화입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쌓아 올린 칩들을 제어하는 가장 아래층, 즉 베이스 다이를 만들 때 메모리 공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번 HBM4부터 이 베이스 다이의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인 포나노 공정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스스로 파운드리 공정까지 최적화해서 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칩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성능은 올리고 무엇보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 즉 IDM이기 때문에 가능한 원팀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는 파운드리를 쓰려면 대만의 TSMC 같은 외부 업체와 협력해야 하지만 삼성은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 효율성의 차이가 HBM4에서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과연 누가 사줄까요? 결국 고객사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루빈 칩에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4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번 세계 최초 양산을 통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하고 초기 물량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1분기 내 양산을 목표로 맹추격 중이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바야흐로 HBM 춘추전국 시대, 아니 진정한 3파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HBM, 즉 고객 맞춤형 HBM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우리가 만든 최고 사양 메모리입니다. 사가세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AI 모델에 딱 맞는 우리만을 위한 메모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 커스텀 영역으로 가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삼성전자의 탐키 솔루션이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와 조율할 필요 없이 삼성한테만 맡기면 되니까요. 삼성은 이번 HBM4를 기점으로 2027년에는 더욱 고도화된 커스텀 HBM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번 HBM4 양산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주목하실 겁니다. 그동안 AI 흐름에서 소외됐다는 이유로 저평가받았던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를 잘 만든 게 아니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삼성만의 사업 구조가 드디어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국가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입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수출 1위 품목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온다는 건 곧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HBM4가 나왔지만 벌써 HBM4E 그리고 그 이후의 7세대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레거시 반도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승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HBM4 양산에 만족하지 않고 수율 안정화와 후속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2026년 2월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HBM4라는 신호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지난 몇 년간의 시련이 삼성전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절치부심의 결과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HBM4를 통해 다시 한번 반도체 제왕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커스텀 메모리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반도체 삼국지, 그 치열한 전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